한 주 동안 경남을 달군 뉴스를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경남 교육감 주민 소환 과정에서 불법 서명이 드러나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파장이 커졌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추진됐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 청구인 서명부 일부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90명의 서명이 위조돼 1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절차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달라며 지난해 경상남도에 제출됐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입니다. 서명부를 살펴보면 4장에 걸쳐 40명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가운데 29명의 서명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필적 감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협을 이렇게 작성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작성하는 건 특징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 필적 감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14만 4천 명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경상남도에 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절반가량이 무효라며 청구를 각하하고 경찰에 19,000명의 서명이 위조된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44살 강모 씨 등 4명이 790명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를 빼돌려서 100부가량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이 서명부를 그대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옮겨 적어서 위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에 경남개발공사와 경남FC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모두 수의민 등록을 강제로 하거나 당사자 몰래 등록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벌금 또는 약식 기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되면 선관위 산하에 감시단이 꾸려지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하도록 규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충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창원 시내에 자리 잡고 있던 육군 39사단이 이전했습니다. 군부대가 있던 자리를 개발해 부대 신축 등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창원시가 부대 땅 개발 비용과 이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1,0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부대가 있던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지역에 지원이 몰리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39사단이 이전한 창원 중동지구입니다. 군부대가 있던 땅을 도시로 바꾸는 기반공사가 한창입니다. 군부대 이전을 맡은 민간 사업자가 이곳에 6,100세대 아파트를 개발해 이전 비용 등 사업비를 보전받게 됩니다. 최근 창원시가 정산을 앞두고 군부대 땅의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창원 중동지구 35만 제곱미터와 감계지구 5만 6천 제곱미터의 감정 가격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들어간 총 사업비 8,879억 원을 감정평가에서 뺀 금액을 창원시가 받게 됩니다. 개발 이익은 1,000억 원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39사단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은 만큼 개발 이익을 주변 지역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1세대들이 강제 수용을 당했습니다. 강제 수용을 당하고 이 39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개발이 엄청나게 낙후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됐던 의창구 주민들에게는 창원시의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논란 속에 창원시는 개발 이익 사용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7, 8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끈 한 축이 중동의 건설 경기였습니다. 경남의 기업체들이 제2의 중동 경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가장 큰 시장이면서 오일 머니가 풍부한 이란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가 풀린 것입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철강, 기계, 수송기계 등 이란의 국가 재건 사업에 절실한 업종이 경남이 강세를 보이는 업종과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경남의 경기 침체를 극복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 플랜트 사업의 국제적인 비중이 큰 두산중공업입니다. 지난달 이란 현지 기업과 발전 담수 플랜트 관련 합의 각서를 맺었습니다. 2008년 거래가 이루어진 뒤 8년 만에 발전 설비와 담수 플랜트의 수주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0메가와트의 발전소 수요가 매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전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산업 인프라 등 사회 간접 자본 공사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 수송기계와 철강 등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종이 포진한 창원 산업단지 등 경남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업종입니다. 각종 배관 설비를 만드는 이 업체도 중동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이란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의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그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 장비를 소개를 하고 또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기준 창원에서 이란으로 수출한 금액은 6억 4천만 달러, 9번째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된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급기야 지난해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밀접했던 거래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용시설 확대, 그다음에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은 창원의 주력 제품들과 수요 측면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출입 전문기관은 기름을 생산해 판 이른바 오일 달러가 이란에 많기는 하지만 대금 결제 등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고 이란 진출을 노리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